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계속해서 전력 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력이라는 것이 수송되는 과정만 단순하게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왜 도대체 송전이라는 과정과 그리고 변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력을 수송하는 것인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같이 살펴볼게요. 전력 수송을 우리가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것을 전압을 높여서 먼저 수송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송전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맞나요?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어요? 전압을 높여서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질문인 거죠. 선생님, 왜 도대체 전압을 높여서, 전압을 높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든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까지 하고 우리 그 질문의 답을 찾을 건데요. 그럼 수송 과정에서는 이제 전압을 점차 낮추면서 소비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우리는 변전입니다 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 1차, 2차 변전소에서 점점 우리 전압을 낮춰서 결국 소비지까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손실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일부의 전기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 이때 전력이 손실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송전선에 전기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전력에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즉 100을 만들면 100을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0에 최대한 가깝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전압을 먼저 높여주는 송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왠지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 먼저 전기저항이라는 게 뭔지 보면 전기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였어요. 자, 그럼 어떨 때 전기저항이 커지는지를 한번 보면 자, 송전선이 나와 있고요. 일단 송전선을 이루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기저항을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를 통과하는데 그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저항은 커집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또 통과하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럼 전기저항이 커지겠죠. 즉 굵으면 굵을수록요 전기저항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전기저항이라는 것은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두께는 얇으면 얇을수록 커진다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원래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손실전력이라는 거 어떻게 구해요? 전력이라는 거. 그렇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기저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손실전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개네요. 어떻게 하거나 전기저항을 감소시키거나 전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면 손실 전력이 감소해서 최대한 많이 보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방법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전기저항 했으니까 전기저항 줄여주자고요. 앞에서 우리가 전기저항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송전선을 이루고 있는 물질 뭐가 좋냐면 은이 좋아요. 은. 그런데 은을 가지고 만든다? 그럼 너무 고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이에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기저항이 감소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전선이 짧아져야 한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를 세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저항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송전선이 두꺼워지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줄어들 테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굵어지면 그렇죠. 무거워져요. 재료가 많이 들거든요. 또 무거워지면요. 송전선을 더 많이, 송전탑 같은 거를 더 많이 건설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지금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전기저항을 줄이면 되는데 전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은 방법이 뭐예요? 전류값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류값을. 그럼 전류값을 어떻게 줄이냐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볼게요. 즉, 손실전력은 I 제곱 곱하기 R인데 이 R인 전기저항을 줄이긴 어려워서 I 값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쵸? 여기서 전력이 일정한데 전압을 n배 한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전력은 일정해야 돼요. 근데 전압값을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류가 n분의 1배로 감소하겠네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전류값을 줄여주는 건데 지금 전압을 높였더니 전류값이 줄어준대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손실전력은 뭐예요? I 제곱분의 R이니까 지금 전류가 n분의 1배 됐어요. 전압을 n배 했더니 그러면 손실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n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즉, 전압을 n배하면 손실 전력이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아,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값이 그렇게 감소하면서 결국에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구나. 아,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에서 왜 송전이라는 과정, 즉 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가 봤더니 전압을 높여주면 손실 전력이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에서 전력을 굉장히 높여서 먼저 송전을 시키고 소비지까지 갈 때는 전압을 다시 낮춰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전력을 수송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전압을 굉장히 높여서 먼저 송전의 단계를 거쳐요. 그럼 도대체 왜 전압을 높이냐는 거죠. 지금 봤더니 전압을 n배하면 손실되는 전력을 n제곱분의 1배로 감소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손실 전력을 줄이려고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거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